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관계에서의 지혜로운 처신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속마음을 적절히 조절하며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과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정한 자유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까지. 이들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진실성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정직한 것이고 가식 없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보니 그것이 항상 옳은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속마음을 숨긴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진실을 말하되 그 진실을 어떻게 포장하고 언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은 때로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 것인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감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속마음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사회생활의 기본 소양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고려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새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직설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침묵하거나 다른 긍정적인 면을 찾아 이야기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상사의 결정에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즉시 표현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속마음을 숨기는 것은 또한 자기보호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선의를 가진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점이나 비밀을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진심을 드러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속마음을 조절하는 능력은 감정 관리 능력이기도 합니다.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보다는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화가 정당한 것인지, 표현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슬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슬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그 감정을 소화하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기쁜 감정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과도하게 자랑하거나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자신의 행복을 과시하는 것은 배려가 부족한 행동입니다. 속마음을 숨기는 것은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듣기 불편한 이야기나 상처받을 수 있는 말들을 굳이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침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이야기도 해야 하고 불편한 진실도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언제 말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속마음을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은 리더십에서도 중요합니다. 리더는 자신의 불안이나 걱정을 부하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팀의 사기를 유지하고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부부간의 갈등을 드러내거나 경제적 걱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마음을 숨기는 것은 또한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모든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사람보다는 절제와 품위를 아는 사람이 더 존경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품격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속마음을 숨긴다고 해서 가짜 감정을 연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짜 감정은 느끼되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과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감정을 억압하면 그것이 내면에 쌓여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건강한 감정 관리가 가능합니다. 속마음을 조절하는 능력은 연습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속마음을 숨기는 것은 또한 자신만의 내면 공간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의 영역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이런 내면의 공간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판단과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속마음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또한 갈등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불만이나 비판을 즉시 표현한다면 끊임없는 갈등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갈등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건설적인 갈등을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작은 불만까지 갈등의 씨앗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속마음을 숨기는 능력은 또한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해력은 인간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표면적인 대화를 넘어서서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이 직접 말하지 않는 것들도 감지할 수 있는 민감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속마음을 조절하는 것은 또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상대방에게 공개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정보만을 선별해서 공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을 숨기는 것과 기만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방을 속이거나 해치려는 의도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진정한 친구나 가족과는 더 많은 속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깊은 관계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점차 마음을 열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속마음을 조절하는 능력은 결국 자기 관리 능력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통제력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기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지혜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멋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적절한 절제와 품격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속마음을 적절히 숨기는 것은 결국 자신과 타인 모두를 보호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으면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